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12시 다 돼가니까 이제 한 18시간만 지나면 내일 아침 6시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한국당 비례 32번 미래한국당 대변인 김보람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김보람 후보는 이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으로 지금 보면 잠시 모양을 갖다 이게 둘로 나누기 전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청년 대표로 인재영입 케이스죠. 맞습니다. 몇 번이세요? 10번째로 인재영입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언제쯤 되나요? 올해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네, 시절입니다. 자유한국당이었고 네. 지금은 미래한국당 지금 보면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그냥 황태순 TV에 미래한국당 그 후보분들이 윤주경 1번 윤주경 후보부터 시작해갖고 허은하 후보까지 8분의 후보가 나와서 각자 보면 미래한국당이 지향하는 바, 다음에 현재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좌초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랄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합 지금 보면 도합 39분의 후보 중에서 오늘 김보람 후보까지 9분 나오시니까 30분의 후보에 대한 소개가 생략된 것 같아서 이번에 김보람 대변인, 김보람 후보를 모시고 뭐 나오신 분들이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좀 뭐랄까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러한 분들이 미래한국당의 지금 후보로서 나와 있고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부분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후보. 네, 오늘 황태순 TV에도 오늘 나오셨는데요. 나오셨습니다. 예. 아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시고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인재 영입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장손녀죠. 예, 그렇습니다. 2번 후보 같은 경우 윤창현 후보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시고요. 저 출연하셨습니다. 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3번 한무경 후보. 이건 좀 길게 설명해 주세요. 한무경 후보는 지난 이제 한선교 공병호 체제에서 공천 39번을 받으셨다가 이번에 이제 원유철 백유한 체제에서 3번으로 가장 많이 수직 상승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자동차 부품업을 시작하셔서 15명의 직원으로 회사를 시작하셨는데 현재 1,700명 기업의 매출이 1,700억까지 오른 여성 기업인이십니다. 대구 경북이죠. 맞습니다. 유일한 대구 경북.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한무경 후보가 뒤에 후순위로 배치되었을 때 대구 경북 언론들이 굉장히 아니 딱 한 명 39명 40명 중에 딱 대구 경북 TK는 한 명인데 그나마도 후순위야 하고 조금 쓴소리를 했던,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번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번은 이종성 후보입니다. 역시나 자유한국당 시절에 7번째로 인재 영입이 된 분이시고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문화체육 과장도 역임하시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변화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긴요. 뭐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5번 조수진 후보. 최고의 여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동교동계 마지막 기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기자 시절에 최은희 여기자상,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그리고 한국 여기자협회 올해 여기자상 등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고요. 현재 미래한국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수석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보니까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또 보면은 월간조선에도 월간조선 TV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주희 기자랑 대담하는 가운데 조수진 수석은 역시 이 정치부 기자답게, 정치부 기자 출신답게 현재 민주당의 3대 막말을 갖다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1번
앞서 윤주경 후보와 대담에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1번이 뭐냐 하니까 이종걸 민주당 5선 의원 이종걸 의원이 요 색깔 핑크. 네. 핑크색 보면은 색정이 생각난다. 포도 색깔이다. 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대변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다음에 JTBC, MBN,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교통방송. 김어준이. 네, 그렇죠. 이 나팔수들, 그러니까 김어준 이거 주 나팔수고 나머지는 좀 그야말로 이 공영방송 및 민방들은 정권의 눈치 보고 찍소리도 못합니다. 네. 거기다 교통방송은 아침마다 저도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닙니다만은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거 보면 김어준이 또 누구야 또 저녁 때가 뭐 주진우 해갖고 계속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는 나팔수들. 나중에 보면은 이번에 미래한국당 21대 원되면 교통방송 이거 좀 없애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조수진 후보가 얘기했던 건 1번은 핑크색. 2번은 미래한국당을 보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문신한 조폭 같다라는 그 막말을 갖다 썼으면 근데 아무도 안 달아요. 3번 알죠? 그 홍성국 후보라고 세종시에서 뛰고 있는 거. 세상에는 뭐 많을수록 좋은데 마누라도 둘이면 좋다. 자, 그다음 6번 조태용 후보. 조태용 후보 차관님이신데요. 차관 지내셨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교부 1차관을 하시고 또 국가안보실 1차장도 역임하신 외교안보 전문가. 황태수 TV에 출연하셔갖고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 정경희 후보신데요. 이분도 또 황태수 TV에 나오셨는데. 네, 아마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실 미래한국당의 역사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보면 이 정경희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만들자 했을 때 좌파들이 얼마나 진짜 200 땡땡 거품, 땡땡 무슨 거품인지 아시죠? 땡땡 거품 물고 가다 했을 때 정경희 후보는 국사편찬위원으로서 국정교과서로서 초중고등학교에게 국가의 어떤 단합된 힘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통합되고 통일된 그 같은 역사관을 심어주고 나머지 뭐 구체적인 자기의 어떤 사관을 갖다가 대학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경희 후보 지난번 나와서 말씀이 이번에 8종 교과서 검정 교과서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그 말 그대로 흔한 얘기로 8개 교과서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는 북한의 교과서를 갖다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줬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21대 원이 구성되었을 때 그 말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전교조에 침탈당하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애써줄 전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8번 신원식 후보가 계십니다. 신원식 후보는 황태순 TV에서 모셨던 첫 번째 손님 바로 신원식 후보였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쓰리스타 장군님이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소령대 육군대학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그 국방계 엘리트이십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하셨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차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들은 이야기로는 군 관계자분에 의하면 이 신원식 장군님이 그 지상작전과 합동작전의 대가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좀 흔히 이런 거 있죠. 이제 보면 이 신원식 육사가 뭐 사실은 신원식 장군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러시군요. 흔한 58년 개띠들인데 이런 게 있어요. 육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수가 두 기수가 있습니다. 육사 17기와 육사 37기를 칩니다. 왜냐면 육사 17기는 그 이제 보면 56년도에 그러니까 대략 37기니까 육사 17기 57년에 입학한 57년에 입학한 육사 17기들에 보면 허화평, 허삼수 등 뭐 김진영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든 우수한 학생들이 육사에 대거 같은 게 육사 17기고 육사 37기는 저희 뭐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그때 학생이죠. 박지만 학생이 육사 간다는 소문이 이미 2학년 때 파다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신 사무관 제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육사 37기인데 37기에 4명의 독수리 사형제가 있었어요. 기획과 작전에는 신원식. 기획 작전. 다음에 특수전, 보병 특수전. 저쪽 좀 민주당 쪽입니다만 전인범. 나중에 전인범 장군, 3스타까지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인사 관련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재수 장군. 이 세 분은 다 3스타까지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분이 기갑전, 이 탱크전의 대가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박찬주 대장입니다. 이 네 사람이 육사 37기에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육군 참모총 총장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못하셨죠. 왠지 아시죠? 네. 다음에 이제 9번 조명희 후보십니다. 그 국내 지구관측 위성정보 1호 박사이시고요. GIS.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4년 전인 지난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생각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저조하면서 17번까지만 당선이 됐거든요. 그 왠지 아시죠? 그때 국민당이 많이 갖고거든.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래서 사실 20번까지 그때 당선을 예상했다가 아쉽게도 당선이 안 되셔서 이번에 재수를 통해서 국회 입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명희 후보도 호적상 본적은 경남 창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까지를 대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 언론인 여러분, 앞서 한무경 후보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조명희 후보도 TK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10번 박대수 후보 노동운동가이십니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1번 김예지 후보 너무나 유명하죠. 할 얘기가 많을 텐데요. 미래한국당에서 직접 영입했던 인재영입 1호고 개인적으로 너무 호감이에요. 성격도 밝고 선대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번 이분도 또 유명한 분입니다. 지성호 후보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첫 번째로 인재 영입된 분이시고요. 북한 꽃제비 출신의 인권, 북한 인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꽃제비. 맞습니다. 탈북민이십니다. 아시죠?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작년이던가요?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 교수하면서 저쪽 2층을 가리키면서 미스터 J 그래갖고 목발을 들었다. 바로 그 지성호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13번 이영 후보입니다. 이분은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막 대한민국에 깔리던 시기에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을 전공한 최초의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보안 1세대. 보안 1세대구나. 라고 하시네요. 현재 보안 솔루션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유일한 여성 부회장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보안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 이영 후보가 하고 있는 보안이 좋아요? 아니 안철수가 좋아요? 안철수. 14번 이분도 인재 영입 케이스죠. 최승재 후보 자유한국당 때 마지막으로 인재 영입되셨고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좀 사실은 좌파 정부들이 흔히 보면은 좌파 정부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노동자, 농민과 민중을 위해서 애쓴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이 소상공인과 또 600만, 700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소뚜껑 들고 나서 다 때려 부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운동을 리드했던 분이 바로 최승재 전국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고 정말 역설적으로 좌파 문재인 정부가 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갖다가 미래한국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키워보려고 애쓰고자 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다음에 15번 전주혜 후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22년간 판사 생활을 하셨고 이제 7년 동안 변호사 생활, 거의 30년 동안 법조계에 계셨던 분이고요. 미투 관련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이끌어낸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황태순 TV에 나와서 지난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셨던 분입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우리는 3월 31일 MBC에서 보도한 채널A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모 검사장 그 둘이 이쪽저쪽 그 모략에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3월 30일 대한민국 검찰은 작년에 돌아가셨는 그 조국 특감반의 아이폰 요거 푸는데 400년 암호 걸린다는 걸 갖다 풀었어요. 예.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보면 지금 거기에 놀라 흔한 얘기 자빠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아채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그 팩트를 찝어주신 분이 바로 전주의 변호사입니다. 자, 16번 가시죠. 16번 정운천 후보는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알죠. 패스하겠습니다. 정운천 후보는 패스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지역 원래 보면은 MB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역이 호남이시고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도 바로 지난 4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에서 그래도 어떤 호남에서 애쓰셨던 정운천 의원을 갖다가 유력 당선 가능 그 16번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7번 서정숙 후보는요. 한국여약사회 회장을 하셨고 네, 약사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18번 이용 후보로 가겠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를 키우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체육계를 대표하고서 우리 미래한국당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9번에 허은하 후보. 네, 어제 저희가 나오셨죠. 출연하셨죠. 역시나 자유한국당 시절에 인재 영입된 분이시고요. 이미지 전략가이신데 PI라고 하죠.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정치권에서 보면 PI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에 노용호 후보. 이분은 조금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달리 당직자 출신 후보자이시고요. 96년도에 신한국당 당시 사무처 공채 출신으로 24년간 정당에 몸담아 오셨고 지금까지 5번의 대선, 6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시면서 선거의 베테랑이십니다. 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유한국당의 기획조정국장을 하시면서 정말 온갖 풍파의 시절을 버티고 헤쳐오신 분인데 이런 그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은 저는 비례대표에서 꼭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간절히 당선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21번의 최영희 후보는 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으로 직능단체 직능단체 대표시죠. 마찬가지로 22번 우신고 후보도 한국자동차 부품 판매 협동조합 이사장이십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중소상공인 대변하는 것이죠. 하고 계십니다. 23번의 김은희 후보는 드디어 나왔네요. 나왔네요. 미래한국당의 마스코트입니다. 여자 최연소이고요. 자유한국당 때 지성 후보랑 같이 첫 번째로 인재 영입이 되셨고요. 사람들에게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좀 알려 있죠. 아동 성범죄 피해자인데 16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아픔을 용기 내서 가해자를 고소해가지고 지금 우리 미래한국당에서 아동이나 피해자, 약자의 그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표하겠다라고 용기 내서 저희 당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번의 하재주 후보. 하재주 후보는 평생을 과학기술과 원자력에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 2017년도 원자력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는데 탈원전 정책 희생양이 되셔서 20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는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굉장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번에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 투표하지. 내일 투표하고 이제 5월 30일 되면 21대 원이 구성되고 또 다음은 2022년 3월이면 대선입니다. 반드시 보면은 이번에 정권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와서 탈원전 정책을 바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불씨를 지폈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쪽 고리의 원전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던 원전 산업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 갖다 탈원전 판도라인가 보고 저 보면 영화 보고
그 하던 이들이 결국은 지금 창원에 두산 같은 경우 좀 곧 뭘 하게 생겼어요. 급히 또 국민혈세 1조 들여갖고 긴급 총선합 또 땜빵했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우리의 미래를 갖다 살려나가는 먹거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하재주 후보가 바로 24번입니다. 예. 25번 박현정 유명한 분이죠.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보통 스펙왕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삼성 출신이십니다. 삼성생명에서 전무까지 하셨고 퇴임 후에 이제 서울시장 대표로 가셨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3년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싹 무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당시 서울시장에서 알고 봤더니 박현정 이른바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로 봐선 자기들 기득권을 깨려는 박현정 이 그 당시 전무였나요 그때 박현정 시장 대표를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모략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좀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6번 권신일 후보도 원래는 사무처 당직자 출신이세요. 사무처에 계시다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구위원까지 하셨고요. 이분이 BH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27번에 백현주 후보 대중문화 전문기자 출신이죠. 저는 제가 종편 때 보면 자주 얼굴을 마주쳤던 백현주 오늘 후보. 제가 황태순 TV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다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영호 후보입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에 인재 영입된 분이시고 이분 극지탐험가세요. 세계의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들의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 청소년 야외 활동 교육이나 야외 안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교육을 강화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분입니다. 29번에 문혜정 후보. 저도 여의도연구원에서 자문위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의도연구원 현재 부원장이세요. 2012년도에는 새누리당 부대변인도 하셨고요. 선거 전략과 공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30번 박대순 후보는 한번 출연하셨죠.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신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 코리아의 한국-일본 대외협력 정책부사장 을 맡고 계신 IT 시장을 이끌 선도하실 주자이십니다. 그래요. 31번에 정선미 후보 변호사이시고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합니다. 한변의 사무차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32번 김보람 후보 접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그 인재영입으로 들어왔고 현재 미래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 김보람을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제 소개 영상이 짧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면 충분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번에 권순영 후보 여성 군인 출신이세요. 그렇구나. 그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군대에 자원 입대하셔서 대한민국 최초의 부관병과 여군 장교로 임관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대한민국 상위 군경의 부회장을 또 여성 대표시네요.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진 활동도 하셨고 또 지방의회 시의원도 하셨어요. 준비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4번에 이종원 후보 공익제보자이신데요. 그 본인이 근무하시던 회사를 재직 중에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제보해서 과태료를 받게 하셨고 그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공익 신고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35번에 서안순 후보. 제가 39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 유일하게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인데 왜요? 재외국민. 재외동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니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좀 여기 미주 중서부 한인의 연합회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중서부니까 동부가 뉴욕 쪽이고 중부가 시카고를 중심으로 저 LA까지. 그렇습니다. 36번 김영근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희 750만 재외동포의 믿음직한 대변인입니다. 워싱턴 한인회장을 하셨고요. 워싱턴 한인회장 30년 이상 미국 워싱턴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37번에 이제 김경애 후보 간호의료인 출신이십니다. 국제대학교 간호과 교수시고요. 국민보건 증진에 앞장서온 현장 의료인이십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예전에 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온 간호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다음에 38번에 신민아 후보. 네. 이분은 글로벌 증권 애널리스트셨고 예, 예. 언론사에서 영문뉴스 팀장도 하시다가 네네. 지금 교육출판 벤처 하시고 정치 입문하신 네. 분이신데요. 네. 그 포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예, 예.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 법안과 제도를 예, 예. 교육, 문화 등 지식기반 사업체로 확대하자라고 예, 예. 해서 사회정책 관련 공공 부분의 혁신 전략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39번에 마지막으로 김란숙 후보. 예. 네, 이분은 IT 여성기업인 협회 예, 예. 수석 부회장이셔서 연세대 교수를 하셨는데요. 네. 여성기업인과 IT인들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싶어서 정치에 입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보면은 뭐 저 애청자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다 뭐 공보도 이렇게 와 있었을 겁니다. 네. 와 있는데 지금 어제 마침 보니까 저 11일 양일 동안 있었던 사전 투표에서 26.7%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지금 15일 내일 보면 65%를 그러니까 투표율이 70% 넘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대승입니다. 그럼요. 네, 대승입니다. 왜냐하니까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나갔고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조금 본투표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난 4년 전에 투표율이 58%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갤럽 등에게 의뢰해서 그 투표자의 의향을 물어본 결과 최소한 지난 4년 전보다는 작게는 8.8% 포인트, 많게는 12% 포인트가 더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은 58보다 8% 더 더하면은 65%가 됩니다. 네. 흔한 얘기는 65%가 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골든크로스. 그래서 65 아래면은 65 밑이면은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조금 고절면치 못할 것이고 65를 넘으면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상당히 우세한 입장에 설 것이며 70%를 넘기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미래통합과 미래한국당이 이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어제든가요?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2번 지지하는 부모님 투표장 못 가게 막아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심지어는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시라 라고 부모님들한테 쏘게라 하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죄에 포함돼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물론 본인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좌파들 특징이죠. 자기 이렇게 네. 애들로 하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래서 제 단톡방에다가 올렸던 저 강남병의 김한규 캠프 이거 보면 선거가 끝나고 뭐 김한규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낙선했다고 손 안 보면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은 부모를 갖다가 협박을 하고 선거 자유를 방해한 김한규 캠프를 반드시 의법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보람 미래한국당 대변인 모시고 39분 미래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뭐 저희 이 중에 보면 8분 9분은 저 황태순 TV에서 다 말씀 한번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이러한 인재들을 갖다가 그래도 여러분께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좀 보시라 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미래한국당에는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예. 믿고 투표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